네, 찌랑크의 종목상담 2020년 8월 23일 종목 상담으로 보는 매수 매도 타점 GS, NEW, 신세계 인터내셔널, 바른테크놀로지, 유비케어, 대상홀딩스, 나이백, 오리온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낮에 만들었어요. 23일날 낮에,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낮에 만들었는데 오디오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지금 시간은 8월 24일 5시 22분입니다. 뭐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의 매수 매도 원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매수 매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저의 매수 매도 원칙을 좀 들으시면서 자신의 매수 매도 원칙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수 매도의 원칙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GS부터 이제 볼 건데, GS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GS를 딱 보면 4만 매수 단가가 4,400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400원이 어딘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기능을 지우고요. 40400,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가령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요 양봉이 나왔을 때 야, 돌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살 수 있었겠죠. 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이때 이제 3월이니까 이때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매수하신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라인에서 사시고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셔서 종목 상담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4,4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매도 타점은 어딜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한 라인이니까, 전고점이라 그러면 여기 이후의 고점인 여기 박스권의 고점 라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첫 번째 매도 가격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한번 우리가 자석 기능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41,950원 정도가 매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날 사셨다, 예를 들면 2020년 6월 3일날 4,400원에 사셨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정도에 팔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41,950원 라인에 정확하게 왔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몇 호가가 이제 좀 비는 가격이 됐죠. 그러니까 요 41,950원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2,000원, 그 다음에 41,500원 라인이 매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 있는 라인은 41,950원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4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 피겨 가격은 41,000원이고, 그 다음에 41,500원, 그 다음에 42,000원인데 목표가가 41,950원이 요 전고점 라인으로 잡히니까 41,500원에서 42,000원 사이 정도에서는 첫 번째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매도 자리.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어떤 뭐 차트 보는 기술에 따라서 비중을 선택해야 되겠죠. 100주를 매수를 했다면 뭐 10%를 팔 수도 있고 20%를 팔 수도 있고 30%도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121선 가격 정도가, 초록색이 121선이니까요. 121선
가격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해놓고 예,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다 팔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내 매수가를 건드린다면 매수가 하향 이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는 게 예, 좋았겠죠. 근데 GS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종목 선택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종목 추가를 해볼게요. 예. 코덱스 2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 차트가 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다 지우고 보도록 한다면 이게 이제 종합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코덱스 200은 위에는 GS고 밑에는 코덱스 200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죠, 이 자리, 예,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라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수보다 종목의 주가 위치가 낮다면 그때는 뭐다 이게 예, 주도주 혹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약한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못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의 위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락한 건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는 121선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인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배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 선택에서 약간 좀 미스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5일선을 하락하게 되면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야지 돌릴 수 있는 5일선을 다시 5일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21선 혹은 61선을 이렇게 깨는 흐름이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손절의 기회를 놓친 부분도 좀 아쉽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홀딩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거의 최저점 라인인 거예요. 거의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이 어디 라인이냐면 지금 2006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최고 하락했을 때 그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 손해여서 20% 가까이 손해나신 분에게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좀 바빠져야 된다. 좀 바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32,200원을 하향 이탈할 때는 물량을 좀 줄여서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이때 다 팔고 좀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다 팔고 다른 종목에 가시거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32,6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월봉을 보고 한 요 정도 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27,000원 조금 더 잡아보면 28,000원 3만원 요런 라인에서 물량 줄였던 부분을 다시 잡아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작업을 계속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고점 매도한 거를 다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서 흐름이 나와서 44,000원이 됐을 때 물량을 파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홀딩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GS나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석유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GS는 또 뭐 그 저거 아닌가요? 지주회사 되는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
그래서 지주회사가 다른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잘 못 갑니다. 예,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하시고 매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로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매수하셨고,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을 좀 놓치셨고, 그 다음에 손절을 과감하게 못 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예, 나이백 22,500원. 예, 나이백. 예, 제가 아침에 낮에 일요일 낮에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트들이 약간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500원. 예, 22,500원 여기에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요즘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과정에 나이백은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 분석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됐죠. 급등을 하면서 얘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장 후 최고가입니다. 상장 후 최고가인 종목은 솔직히 매도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옆에 이런 그 봉들이 있어서 정고점 라인에서 팔면은 좋겠는데, 여기도 정고점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가격을 구해가지고 팔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비슷한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잡기 위해 피보나치를 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2,500원이면 어디서 매수를 하셨을까? 뭐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지,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뭐 특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매도 자리가 될까요? 바로 정고점 라인입니다.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을 이 윗꼬리 상단으로 잡을 건지, 혹은 여기 윗꼬리와 윗꼬리가 두 개가 겹치는 자리 여기로 잡을 건지, 아니면 윗꼬리 세 개에서 여기로 잡을 건지, 혹은 나는 윗꼬리는 무시하고 종가만 보겠어 해서 여기만 잡을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서 그냥 안전하게 여기 종가 정도를 저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24,000원 라인에서는 한번 자를 자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 드릴 게 많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백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횡보를 하고 다음 종가가 이 윗꼬리를 잡은,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윗꼬리가 생겼다는 거는 매도세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강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윗꼬리 달다가 어느 날 종가를 여기 안에 이렇게 붙여둔다면, 요렇게 나온다면 이 매도세를 이기고 매수세가 장악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튀어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종가에 조금 높은 자리지만 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로 이렇게 잡습니다. 피보나치로 잡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함, 5일선의 1파동, 1파동 여기 상승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상승한 거에 피보나치를 대서, 요거 이제 제가 따로 설정한 거죠. 따로 설정해서 피보나치 조정대가 위로 나타나게 해서 보면은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죠. 22,600원, 22,786원, 23,725원, 24,663원, 25,8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 자리가 전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의 원칙은 신고가 종목은 이렇게 저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는 23,75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 목표 가격인 24,650원을 못 가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23,700원, 22,700, 22,800원 이런 자리가 또다시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마디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까지 충족하고 세 번째 올라가다 세 번째를 못 가고 다시 떨어지면 이 두 번째 가격은 또 매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신고가에서 여기가 지지된다는 어떤 특별한 그 기술적 지표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또 매도하고, 또 여기를 깬다 그러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덧붙여서 드리고, 자 22,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다 끝났다고는 보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21선을 깨면 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을 장중에 깨면 절반 정도 팔고, 뭐 종가에 만약 깬다면 다 파는 전략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30% 정도 21선 깨면 팔고, 아마 이 라인, 요 박스권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나오던가 여기 윗꼬리 라인에 나오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요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 대신에 21선 깨지면 한 달짜리 이평선을 깨는 거기 때문에 돌려 나가는데 최소 18일에서 23일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또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21선 깨지면 위험 관리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24,000원짜리 잡을 수도 있고, 뭐 23,600원짜리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는 본전에서 한 3-40% 정도 잘라서 다시 치고 못 가더라도 손해 보는 금액을 좀 낮추는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매수가가 여긴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얘가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는 물량을 30에서 40% 줄여서 대응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건 나머지 70에서 뭐 60% 정도로 가지고 수익 실현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임상 이슈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또 재서 28,150원, 뭐 28,176원, 뭐 29,5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26,100원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100원을 돌파를 우리가 확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본전하면 일단 물량 조금 줄이고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 실현을 보다가 그리고 다시 본전을 깨지려고 그러면 그땐 다 팔고 나와서 현금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길 바로 돌파하려면 어떤 큰 이슈,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나이백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는 아까 봤던 GS랑 비슷하죠. 지주 회사고요. 대신에 얘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어요.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 11,050원입니다. 11,050원 여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날 금요일날 사신 게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 그리고 나서 윗골에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겁나서 물어보셨을 텐데, 얘가 이제 더 갈 거냐, 더 갈 거냐,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 지표들이 돌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수급이 들어온 거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이 나왔는데 쭉 뺀 게 그다지 이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얘가 아직 5일선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죠? 올라가면 지금 한 6% 정도 마이너스니까 한 아까 30-40%까지는 줄일 필요 없지만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라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요렇게 보게 되면 목표가로는 11,350원하고 12,400원 정도. 이거는 당연히 여기 11,700원을 돌파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입니다. 근데 5일선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오늘 이제 나올 건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여기 거래 대금이거든요. 이게 거래 대금이 이 전날보다 급격하게 줄어 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5일선 깰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5일선을 깨면 위험 관리, 그때는 한 3-40% 정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효과로 신선식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관련지, 분명히 팬데믹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5일선 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봉상으로 6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전고점 라인, 전고점 라인이면 12,400원, 그 전에는 여기 11,350원짜리,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15,000원짜리인데 15,000원 가기 전에 또 요런 14,600원짜리 정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올 때는 또 그때를 또 봐야 되겠죠.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직 5일선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거래 대금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깨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깨지게 된다 그러면 또 며칠 동안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쉬는 거를 보기 싫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며칠 동안 쉬어도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확신. 어떤 모멘텀을 내가 알고 있다. 기업의 중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건 이게 깨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상홀딩스를 오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면 팔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떨어지면 더 매수하시던가. 하지만 제 입장에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 중요 정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은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 모멘텀,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차트를 봤을 때 분석하는 법이 다 달라요. 분석이 달라. 분석에 대한 결과가 달라. 떨어지면 더 사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상홀딩스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만 좀 본다 그러면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인데 5일선 깨질 가능성이 조금 많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 좀 위험 관리를 하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1,350원, 12,4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원격 진료 관련돼서 좀 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일단은 여기 이제 지저분한 걸 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요렇게 다 지우면 12,300원은 이제 매수 단가니까 적어 놓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한 시점이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이는 5, 20, 60, 120, 241선이 다 뭉쳐있는 구간을
N자로 돌파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 돌파한 건지 이날 돌파한 건지 이날 돌파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날은 확실하게 돌파를 한 거죠. 갭을 떴고 그 다음에 25.8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골이 다른 지점에 종가를 이날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사더라도 이날에는 매수 가능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손절은 요 하나 둘셋넷 4일 동안에 만든 박스권의 하단 라인 이날의 저가가 되겠네요. 종가 7144번을 잡고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 좀 수익이 낮겠죠. 물론 이게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한번 맞으면 정신 없어요. 예, 정신 없습니다. 예, 이게 전날 대비 마이너스 8%짜리이기 때문에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80만원 마이너스거든요. 대신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죠. 23%까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시점은 좋겠죠.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더 가져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고 23,300원에 예, 매수 단가인데 이분이 이걸 몰빵을 하셨습니다. 몰빵.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가 잘못됐냐? 저는 근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요때 했다면 조금 빠르셨고 2봉까지 보고 예. 이날 윗골이 달고 종가상으로 23,300원을 돌파한 걸 보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돌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돌파를 봐야 됩니다. 여기 12,800원 라인 돌파를 봐야 되는데 12,800원을 이날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 유비케어는 12,800원을 돌파를 해야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날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겠지만 12,800원 위에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봉이 생긴다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간의 고점 라인에서 나왔던 매도세를 장악하는 종가가 잡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현재 12,300원에 사신 건 뭐 물론 이제 중간 처음 사고 이제 물타기 하셔가지고 여기 가격까지 오신 거겠죠.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2,05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신 건 아니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21선이 이렇게 예,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1파동으로 보고 2파 조정 보고 3파를 본다 그러면 3파 기울기가 1파 기울기보다도 못하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 이것도 그냥 조정이거든요. 하나, 두 개 조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얘가 여기만 돌파한다 그러면 12,800원만 돌파한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의료계에서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모멘텀이 돼서 갈 수 있을런지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일단은 좀 흐름 추이를 보자. 대신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관리는 61선 깼던 여기 꼬리 라인 있잖아요. 1,600원 여기 라인을 깬다 그러면 좀 되게 위험하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9,000원 라인 여기 121선짜리까지도 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최소 61선을 안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1선 깨지면 일부 또 손절해서 밑에 내려오면 다시 받아가지고 매수 단가 낮춰서 매수 단가 낮춘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내 본전 가격에 파는 거예요. 얼마? 12,300원에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한 번 더 남지 않았겠느냐. 왜 그렇게 보냐면 얘가 특별하게 수익 실현한 어떤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물론 여기서 수익 실현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건 거의 매집봉에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윗꼬리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물량 터트리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 당시에는 이게 물량 소화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물량 소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봤더니 특별하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를 일정 가드라인에 잡아놓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께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전고점이 14,900원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정도 12,800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3,300원. 그 다음에는 여기 13,750원. 그 다음에 14,000원, 14,900원. 요런 식의 올 때마다 조금씩 뭐 10%, 20%, 5%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욕심 크기랑 어떤 뭐 그 시장에 참여하셔가지고 코가창 보시면서 힘을 좀 느끼시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는 61선 깨질 때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2,800원 위로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자. 12,800원, 13,000원, 13,300원, 13,500원, 13,750원, 14,000원, 14,500원, 14,900원까지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뭐 모멘텀 받으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께서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른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른 테크놀로지는 얘는 뭐 특별한 게 뭐 종목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1,100원짜리였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 동전주였다는 얘기인 거고. 감자 보이시죠? 감자. 뭔가 문제가 있고 얘가 오른 이유는 250억짜리 CB 발행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제 매수 단가가 1230원이에요. 1230원이면 감자 되기 바로 직전 가격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중에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요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 고점 라인이에요. 전고점 1230원 라인이 이렇게 고점 라인이잖아요. 근데 고점 라인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최고점, 최고 종가, 최고 종가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봉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돌파를 하면 돌파는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꼬리를 여길 찍고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를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 봉이 나왔다. 이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색깔하고는. 그러면 좀 종가에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지저항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전고점은 저항 라인이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지지로 변한다. 그럼 이게 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꼬리를 다는 경우가 이렇게 여기 끝까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요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종가의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봉이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갭이 떴다 여기에. 그러면 갭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혹은 갭하고 밑꼬리 달 때. 물론 이제 갭의 크기라든가 그 갭이 뜨면서 나오는 거래량도 또 봐야 됩니다. 뭐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양봉이 이게 첫 번째 양봉이고 이게 두 번째 양봉이거나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요런 형식으로 갭이 뜨면은 돌파 인정,
혹은 윗꼬리 달고 봉을 만들면 그것도 돌파 인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거든요. 최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의 시가 자리가 이제 최고 종가예요. 근데 실제로 돌파한 데가 없죠. 돌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인해서 매수했다기보다는 돌파할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매수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틀리면 빨리 나와야 돼요. 예측한 게 틀렸다는 얘기는 주가의 흐름이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5일선을 깬다거나 혹은 뭐 본인이 정한 손절가를 깬다거나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한 1년 동안 잡혀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건데 이 종목이 특별하게 올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회사 내용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뭐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뭐 증권 서비스, 뭐 반도체 유통,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본전에서 무조건 매도고 그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지금 되게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량 줄인 건 좋고 한 번 더 나오면 12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500원 지금 얼마냐면 1100원이니까 1500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000원짜리는 1100원, 1200원, 1300원 여기가 다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0% 갔다가 이제 한 10% 정도 마이너스로 온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많이 줄인 거예요. 60%까지 떨어졌던 종목이면은 주가가 거의 100%가 올라야지 본전에 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본전에 왔기 때문에 많이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하자. 올라오면 매도하고 5일선 깨지면 전량 매도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분은 146,000원이 매수 단가예요. 146,000원이 매수 단가입니다. 자, 146,000원이 매수 단가면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사셨다면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고점, 전고점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162,000원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다? 내려오고 있는 61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해봤던 GS와 똑같이 뭐죠? 종목 선택이 약간 좀 애매했죠. 하지만 146,000원에서 잡으셔서 저가 라인에서 잘 잡았고 반등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죠. 뭐 요런 매매만 또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틀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장보다 많이 가냐 못 가냐를 생각했을 때는 많이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요일날 이 146,000원에 사셨다면 조금 예측 매수한 경험이 있는 거죠. 왜냐면 수요일날 개파락해서 목요일날 사신 거기 때문에 이 개파락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밑에 깨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뭐 여기 지금 라인이 뭐 여기 뭐 132,000원 정도까지 보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날 저가죠. 134,000원입니다. 134,000원 이게 2018년도 저가 부분인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알기로는 명품 관련된 종목이고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중국 쪽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에 왔다 갔죠. 중국의 뭐 양재인가 뭐 어떤 새끼 왔다 갔는데 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갔느냐 안 해주고 갔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 모멘텀 받아서 올라간다면 어디서 팔면 될까요? 바로 위에 있는 15만원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죠. 15만원에 일부 팔고 그 위에는 뭐
15만 4천원, 15만 5천원, 61선 정도까지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조지표상으로는 전부 침체권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지금 밑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좀 반등하거나 하루 정도 옆으로 기거나 또 반등하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 뭐냐면 여기 14만 1,500원을 깨게 된다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에 가서 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은 NEW입니다. 예. 제가 종목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오리온 홀딩스가 없군요. 오리온 홀딩스, 여기다가 이제 오리온 홀딩스를 하나 넣을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홀딩스 종목을 두 개를 낮에 했었어요. 낮이 아니죠. 어제 했었습니다. 일단 누부터 볼게요. 5,030원입니다. 누를 보면 5,030원 자리, 5,030원 자리, 요게 어딘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신 분이라면 정고점이 어딨어요? 일봉상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630원 라인에선 팔았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일찍 판다 그러면 요런 자리 5,540원 자리도 이 고점 만들 때 한번 이렇게 올랐다 꺾었다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걸리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뭐 약하게 걸릴지 크게 걸릴지는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요런 자리 5,430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 만약 이 자리에 샀다면 5,030원 이 자리에 샀다면. 근데 여기 내려올 때 사셨다면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버티는 자리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버텨야 하는 자리고, 여기 팬데믹 때 빠졌던 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3,610원 정도까지는 일단 버틸만 하다. 여기서 이제 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튀어주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5,030원이면 지금 거의 61선 가격 정도 되거든요. 그럼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21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21선 돌파하려면 5일선이 이렇게 두 개 쌍바닥이 필요하고요. 이거 하고 21선 지지하고 한번 올라서 60에선 닿은 다음에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쌍바닥 만들면 21선이 이렇게 해서 쌍바닥에 대해서 61선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정석 플레이인데, 그 정석 플레이로 생각한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610원이 만약 깨진다 그러면 그땐 좀 위험 관리를 늦었지만 그때라도 좀 한 30-40% 정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에 가거나 혹은 내려올 때 이 종목을 좀 더 사거나. 다만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얘가 이제 컨텐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관련된 많은 종목, 많은 드라마들이 지금 순위권에 있죠. 그래서 얘도 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빠질 만큼 또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3,610원을 깬다면 한 3-40% 정도 팔아서 조금 장기 투자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 이제 마음속에 연구를 하시고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본전에서는 매도하시자. 본전 61선 돌파하려면 61선 돌파하려면 21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21선 이렇게 되려면 5일선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N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또 가서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물어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3,610원은 여기 저점 라인이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라인 깨게 된다면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딩스 혹은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종목의 특이점이 뭐냐면 배당이 엄청 높아요. 오리온 홀딩스 그렇고요. 아마 GS도 그럴 겁니다. 예, GS도 그렇죠. 배당.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대상홀딩스. 얘네 대부분 배당주예요. 배당주. 그럼 배당주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배당도 먹고 시세도 먹겠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 어떻게 좋을 때냐면 모든 종목의 실적이 막 늘어날 때 시세도 먹고 배당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배당은 먹을 수 있을정정 시세 차익은 먹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혹은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안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오리온 홀딩스를 얼마에 어떻게 매수하셨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버티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예,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550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때가 이제 팬데믹 때 가장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시간 좀 흘러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매수하셨다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리온 홀딩스라 그러면 오리온 하면 이제 초코파이, 그다음에 오리온 하면은 우리 진라면 생각나거든요. 예,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고 있고 기관도 한참 사다가 지금은 안 사는 중인데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볼만 하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종목이 PBR로 보면은 되게 저평가예요. 그래서 언젠가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거의 저점 라인이어서 한 번 정도 들이쳐서 요런 라인 정도 있잖아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을 하면서 매수 매도의 원칙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고점. 내가 주가를 여기서 샀는데 정고점이 여기라면 여기서는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횡보한 구간이 있는데 어느 날 윗꼬리 이 매도세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와서 종가를 이 윗꼬리 안에 대놓는다면 종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날 이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혹은 손절가를 여기로 잡거나 뭐 여기 밑꼬리가 있다 그러면 밑꼬리 여기를 잡았는데 한번 이렇게 살짝 페이크 주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5, 20, 60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이렇게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건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종목 선택할 때 이런 부분 좀 확인하자.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도 원칙의 매도 3원칙을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을 하나 이제 뒤에다 올려드릴 건데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종목일 때는 기준을 잡기 위해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를 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라운드 피겨 가격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네모칸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의 가장 큰 저주란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름이라고 송기런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카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도 메마르지 말고 만족하시면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시는 주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